안녕하세요, 부동산 아저씨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평당 건축비 한 평 짓는데 얼마가 들어가는지 그 건축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둔촌주공 사태도요,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공사비 증액 때문에 둔촌주공 사태가 발생했거든요. 그러니까 즉 최초 공사비 2조 6천억에서 중간에 6천억 원을 더 증액해서 3조 2천억 원으로 공사비를 증액하는 변경 계약을 했거든요. 이 계약이 시발점이 돼서 조합과 시공사 간의 이견이 또 분쟁이 붙어가지고 지난 4월 15일부터 공사가 멈춰서서 지금까지 이 사태가 쭉 흘러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데요. 이처럼 둔촌주공 사태가 이제 대두되면서 많은 분들이 도대체 아파트 짓는데 건축비가 얼마나 들어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아파트 한 평 짓는데 평당 건축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혹은 오늘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아파트 평당 건축비 도대체 얼마일까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의 공사비는요, 강남의 일부 고급 아파트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평당 500만 원 선에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최근에 건축 자재비와 인건비 등이 많이 상승을 해가지고 동네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다세대 주택,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빌라라고 말하는 다세대 주택도요, 평당 건축비가 600만 원을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아파트를 짓는데 평당 500만 원 선이라고 하면 비교적 건축비가 저렴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흔히 34평이라고 말하는 공급면적 112제곱미터의 아파트를 한 채 짓는데 들어가는 세대당 건축비를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평당 건축비를 5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면요, 34평 아파트 한 채를 건축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34평 곱하기 500만 원 하면 1억 7천만 원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요,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파트의 평당 건축비를 계산할 때는 적용되는 평수가요, 공급 면적으로 곱하는 게 아니라 계약 면적으로 계산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옆에 표를 보시면요, 우리가 흔히 34평, 그러니까 공급 면적 34평이라고 하는 아파트의 면적표입니다. 여기 보시면 맨 위에 전용 면적 84.98, 그 밑에 아래에 공급 면적 111.66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 밑에 보시면 기타 공유 면적이 57.49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 맨 밑에 보시면 계약 면적이 169.16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면적이 있는데요. 이 34평 아파트가 여기 보시면 두 번째 공급 면적 있잖아요. 111.66. 요게 이제 34평이거든요. 그런데 이 공급 면적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맨 아래 보시면 계약 면적 169.16으로 공사비를 계산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 면적이 여러 개가 나와 있는데요, 이게 헷갈리시죠? 그래서 간단하게 일단 면적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보면요, 맨 위에 나와 있는 이 전용 면적은 각 세대가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거 면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방, 주방, 욕실, 거실 한 요 정도 부분을 전용 면적이라고 말하고요. 그러니까 현관을 딱 들어갔을 때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 그런데요, 이 전용 면적에는 우리가 흔히 베란다라고 말하는 발코니 면적은 빠집니다. 발코니는 서비스 면적이기 때문에 전용 면적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아래 보시면 공급 면적이 나오는데요. 이 공급 면적은 뭐냐면요, 이 공용 면적은 크게 주거용 공용 면적과 주거 외 기타 공용 면적이 있는데요. 먼저 주거용 공용 면적은 뭐냐면 우리 실생활에 직접적으로 밀착돼서 필요한 공용 공간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가 되겠죠. 이런 부분을 주거용 공용 면적을 하고요. 그다음에 기타 공용 면적은 뭐냐면 주거와는 직접, 그러니까 관련이 없는데 그래도 꼭 필요한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하 주차장이라든가 관리 사무실, 그다음에 놀이터, 그다음에 요즘에 커뮤니티 센터,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포함된 게 기타 공유 면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34평이라고 말하는 이 공용 면적에는 전용 면적 플러스 주거용 공용 면적까지가 포함된 게 공급 면적입니다. 그런데요,
이 계약 면적은 뭐냐면 이 공급 면적에다가 플러스 알파 기타 공유 면적, 그러니까 뭐 주차장, 관리실, 커뮤니티 센터 이런 게 다 포함된 거, 뭐 하다못해 화단 이런 것까지 다 모든 면적이 포함된 게 계약 면적입니다. 그럼 당연히요, 공급 면적보다는 계약 면적이 훨씬 평수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평당 50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면적이 이렇게 늘어난다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옆에 표를 보셨다시피 공급 면적은 111.66, 그러니까 약 34평으로 되어 있지만 계약 면적은 169.16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평으로 환산하면 51평이 됩니다. 그러므로 해당 아파트의 건축비는 500만 원 곱하기 51평에서 2억 5,500만 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이렇듯 아파트의 건축비를 계산할 때는 공급 면적이 아니라 계약 면적, 그러니까 평당가 곱하기 계약 면적으로 계산이 된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옆에 표는요, 그냥 참고하시라고요. 일반적으로 전용 면적, 공급 면적, 계약 면적 이렇게 평수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한번 표로 나타내 봤습니다. 우선 전용 면적, 우리가 흔히 59제곱미터, 이게 실제 전용 면적 한 18평 정도 되거든요. 이 59제곱미터, 전용 면적이 59제곱미터면 공급 면적은 한 24평에서 26평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전용 면적 59제곱미터를 우리가 흔히 뭐 24평형 아파트, 25평형 아파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요, 옆에 계약 면적을 보시면 40에서 45평형으로 일반적으로 계약 면적이 책정이 됩니다. 그리고 84제곱미터, 그러니까 전용 면적이 약 25평이죠. 그럼 공급 면적은 32에서 35평 정도가 되고요. 계약 면적은 50에서 55평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요, 최근에 커뮤니티 센터라든가 이런 부대 복지시설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이 되면서 이 계약 면적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를 짓는데 평당 건축비도 점점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면적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아파트의 건축비는 계속해서 점점 올라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건축 자재비와 인건비가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자재비의 경우 연초 대비 30% 이상 오른 품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로 인해서요, 건물을 신축한다거나 뭐 리모델링 한다거나 혹은 뭐 집 수리, 그러니까 뭐 내부 인테리어를 계획하셨던 분들이 그 견적서, 공사 견적서를 받아보고요, 예상했던 것보다 금액이 초과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부담이 상당히 커져서 이 공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망설이는 분들이 많아졌고요. 또 공사를 한다 하더라도 범위를 좀 예산 범위 내로 맞추기 위해서는 좀 공사의 범위도 줄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에 빠진 분들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를 제외하고 뭐 강북 지역을 기준으로요, 평당 건축비를 한번 알아보면요, 상가 건물 같은 경우는 평당 한 50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세대 주택, 우리가 흔히 빌라라고 말하는 다세대 주택가, 그리고 단독주택 개념인 다가구 주택은 평당 한 6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600만 원 좀 이상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원룸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주택보다는 조금 더 가격이 올라가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옵션 안에 뭐 가구라든가 그다음에 가전제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 주택보다는 한 100에서 200만 원 정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700만 원 이상 정도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평당 금액들이요, 예전에 그러니까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요, 이 금액보다는 다 저렴했었고 한 20, 30% 정도 저렴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1, 2년 전만 하더라도요, 원룸 건물 같은 경우는 평당 한 550에서 600만 원, 그러니까 600만 원 정도면 신축이 가능했거든요. 그런데요, 지금은 600만 원 가지고는 거의 원가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그 건축업자, 그 공사를 해주시는 그 시공사 입장에서는 평당 600만 원 정도의 공사를 해달라 그러면 마진이 전혀 없기 때문에 안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공사비가 최근에 많이 올랐다, 이게 좀 실감이 되는데요. 이로 인해 가지고요, 정비 사업에서도 좀 다른 변화가 생겼어요.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 예전에 그 정비 사업, 그러니까 뭐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에서 시공사, 그러니까 건설사들이 예전에는 일단 공사를 따내고 보자 해서 공사 수주를 따내기 위해서 저렴한 공사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저렴한 공사비는 뭐 서울이나 하더라도요, 강남을 제외하고 강북 지역 같은 경우는 다 평당 500만 원 이하로, 그러니까 한 470에서 한 480, 90만 원 요 정도 선의 공사비를 제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이제 그 조합원들의 표를 얻어야 되잖아요. 본인들이 이제 시공사로 선정이 되려면. 그래서 조합원들에게 무상으로 제공되었던 옵션의 종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최근에 공사비가 이제 원자재 값이 올라감에 따라서 무상으로 제공되던 옵션의 종류가 많이 줄어들었고요. 또 강북 지역이라 하더라도요, 평당 500만 원 이하로는 그 공사에 입찰을 참여하지 않으려 하는 경향이 두드러지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실제 사례로 4,183가구를 그 짓는 성남시 신흥동의 신흥 1구역 같은 경우 올해 1월 달에 평당 공사비를 490만 원 정도로 책정을 해가지고 시공사 입찰 모집을 한번 했었거든요. 공고를 냈는데 아무 건설사에서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단 한 군데 시공사, 건설회사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이 신흥 1구역에서 그런 평당 건축비를 좀 올리자. 그래서 올린 금액이 510만 원을 다시 제시를 해가지고 재산정을 해가지고 이번에 입찰 공고를 냈거든요. 그랬더니 비로소 뭐 GS 건설이라든가 이런 1군 건설 시공사에서 좀 관심을 약간 그나마 이제 보이고 있다는 소식을 최근에 접했습니다. 참 이게 최근 들어서 너무 공사비가 많이 인상이 돼가지고 상승이 돼가지고요. 뭐 시공사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그 건축주라든가 조합원들도 부담이 점점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남의 경우 고급화 전략으로 인해서 이미 평당 건축비가 700만 원을 훌쩍 넘는 단지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머지않아 뭐 평당 건축비가 1000만 원이 넘는 시대에도 도래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이 됩니다. 오늘 아파트 평당 건축비를 비롯해 가지고요, 뭐 다양한 종류의 뭐 상가라든가 그다음에 다른 주거용 그 건축물의 평당 건축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오늘 영상을 통해 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좀 반드시 꼭 아셨으면 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 한 가지는 아파트 평당 건축비가 평당 한 500만 원 선에 책정이 된다.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아파트 건축비를 계산할 때 면적 기준은 공급 면적이 아니라 계약 면적으로 한다. 이거 한 가지만은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